약간 흥분하신 거 같아요. 데이비. 네? 데이비지 수지라면 한지평 남도산. 하나, 둘, 셋. 너무 쉽죠. 당연히. 안녕하세요. 에디메이트 블루. 데이빗입니다. 저번 주 스타터 7, 8화를 봤는데요. 한상택이라는 회사가 되게 큰 위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렇더군요. 스타트업의 CEO로서 한상택이 가지고 있는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장면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아요. 자연이야. 네? 너 어떤 도산이가 더 좋아? 어떤 도상이? 15년 전에 너한테 편지를 썼던 도산이가 좋냐? 아니면 다 커서 만난 도산이가 좋냐?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요. 행복한 고민인가요? 저는 네. CEO가 CTO와 투자자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게 삼산텍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CTO랑 CEO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이인데 사실 그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사실 한지평 팀장은 투자사의 직원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한지평 팀장님이랑 관계는 사실 어떻게 돼도 큰 상관은 없는데 CEO와 CTO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지는 이 삼각관계에서 CTO인 남도산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사가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죠. 아쉽네요. 근데 저로서는 제가 만약에 수지라면 한지평님이 돈도 잘 버시고 멋있고 듬직하시잖아요. 이미 성공을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안정적인 한지평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지금 한지평 팀장님이 가진 재산도 많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저는 남도산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훨씬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코다 1위라는 게 실제로 현실에도 이미지넷이라는 영상 처리 챌린지가 있어요.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이제 공용 IT 기업들인데 이 IT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개인이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포텐셜이고 또 남도산이 만들어내는 코딩의 속도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오히려 남도산의 기술력이라면은 충분히 유니콘 기업의 CTO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와. 그럼 남도산이 가진 지분을 예를 들어 1조 기업이 됐을 때 6,400억 지분 가치인데 한지평이 가진 부와는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이룰 그런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와, 정말 능력자시네요, 남도산이.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큰 돈을 벌 거를 바라도 저는 남도산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산텍이 가진 또 다른 위기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눈길이라고 시각장애인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적자가 더 많이 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보실까요? 네, 보시죠. 미국에 비슷한 솔루션이 있길래 거기 사용량 바탕으로 예산 뽑아봤거든요. 영실이 API 비용이 15초당 4원이고요. 폰 1인당 하루에 5분 정도 사용한다 치고 DAU를 1,000원으로 잡으면 1년에 API 비용이 2,920만 원. 딱 3,000 살짝 안 되는 돈이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죠? 그냥 서비스에 광고를 넣을 생각은 아니죠. 이 시각장애인용 서비스에. 어려운데요. 혹시 데이빗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저는 극중에 나오는 눈길이라는 서비스가 아주 훌륭한 서비스로 보여요. 단순히 어떤 사물이 있다, 뭐 그것이 무엇이다를 판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맥락과 상황과 감정을 다 분석을 해서 그것에 적절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어조로 읽어주는 그런 기술이 사실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길이라는 서비스를 무료로 풀 게 아니라 월 구독료를 10,000원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사용자들이 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월 10,000원이면 1년에 유저당 120,000원 정도 돈을 내게 되고 극중에 유저가 한 10,000명 정도라고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미 매출이 12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 API 사용료 3억, 연간 언레이트 계산하면 2억을 제외하고 각종 세금이나 비용들을 다 제하더라도 1년에 한 6억 정도는 흑자가 나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요? 네. 좀 부럽습니다. 네. 우리도 좀, 네. 그러면 이 어플이 첫 해부터 6억의 흑자가 날 수 있다면 미래에는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전 세계 시각장애인 숫자가 한 3,6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유저들이 모두 눈길이라는 어플을 쓴다면 3,600명 곱하기 12만 원만 해도 4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저시력자들까지 합치면 뭐 수십조 규모의 시장인데 그걸 다 차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천억 규모의 매출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빗이 만약에
만약에 이 눈길의 CEO라면은 이제 눈길 서비스를 유료화하셔서 다른 필드로까지 적용을 시켜서 큰 매출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단 시각장애인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책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것만 해도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고 로봇의 어떤 머신 비전이라던가 자율주행 같은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의 부가가치는 거의 뭐 몇 조 단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눈길에 인기가 많아진 것도 그 남도산의 사촌형이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극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사람이 바로 사촌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10,000명의 유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발한 박찬호 인터뷰를 또 의뢰를 해서 또 TV에 나오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수만 명의 유저가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뛰어난 바이럴 마케팅 능력이고 그 전에 보여준 명함도 삼산텍의 브랜드 컬러를 잘 녹여내서 사실 잊혀지지 않는 레트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상소감도 저렇게 B급 감성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퀄리티를 떠나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저는 뛰어난 마케터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에는 뛰어난 인재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외주 과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같이 보실까요? 네. 머리 그릇? 갑자기 생뚱맞게 왜요? 아니, 우리가 하기로 한 사업이 있잖아요. 잠깐 미루는 거죠. 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솔루션 제안만 하면 5천, 구축해주면 3억, 직접 운영 관리까지 해주면 10억 이상. 10억 이상. 데이빗은 스타트업이 외주과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스타트업이 외주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돈이 없을 때 외주를 통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생존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도 숙박산업을 초기에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시리얼을 팔아서 연명을 했다는 이제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에어비앤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이 필요하네요. 네. 그런데 이 극 중에서는 되게 외주과제를 부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네. 좋은 외주과제나 나쁜 외주과제 이런 게 존재하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기업이 낼 수 있는 매출은 일회성 매출이 있고 반복적 매출이 있는데 일회성 매출은 그 매출을 내는데 들어간 노력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반복적 매출은 그 매출을 내는데 썼던 노력이 두 번째, 세 번째 내는데 재사용이 될 수 있는 매출을 이제 반복적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닝그룹의 과제 같은 경우는 블루가 생각하기에 일회성 매출이 될까요? 반복적 매출이 될까요? 일회성이요. 네, 정답은 일회성일 수도 있고 반복적일 수도 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모닝그룹의 외주과제를 한번 하고 그걸로 그치면 일회성 매출인데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은 그것 또한 큰 시장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수아랩이라는 회사도 공장 자동화를 AI로 구현을 한 그 기술로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코그넥스에 2,300억에 인수되기도 했죠. 와. 그래서 기업의 시스템 자동화 자체도 반복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면 반복 매출이 되고 삼산텍의 메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극 중에서는 이제 단지 돈 때문에 이걸 하는 걸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묘사가 된 것 같고 본인들이 사실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다면 지금 갓 투자받은 상황에서 런웨이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 굳이 돈을 위해서 외주과제를 급하게 하는 거는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외주 과제는 괜찮다. 하지만 일회성이냐 반복성이냐를 따져봤을 때 최대한 반복성 매출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반복적으로 되면 그게 메인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찍을수록 제 안에 점점 작은 CEO가 자라고 나중에 창업 응원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이 저는 원래 되게 뭐 로맨스 영화겠지, 수지 예쁘니까 다 남자들도 좋아하겠지 근데 뭐 이게 맞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스타트업이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그런 것도 많이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도 알아갈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드라마가 현실 고증이 잘 돼서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 안녕.